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8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MBC하고 채널A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등장인물도 여럿이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자료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죠. 그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뒷조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협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MBC가 검언 유착, 그러니까 검찰 한동훈 검사장과 그 채널A 이 기자 사이의 유착 의혹, 이것을 보도한 겁니다. 근데 보도한 데에 등장한 인물이 그 제보자라는 지씨가 등장합니다. 지씨. 근데 이 지씨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지씨와 채널A 기자가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이 지씨는 누구냐면 그 이철이라고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주주죠. 그런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대표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 씨한테 채널A 기자가 접근을 해서 그래서 왜냐면 신라젠 이런 거 저런 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소문처럼 돌고 있고 일부 강연한 부분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접근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모 씨라는 사람이 이철 씨의 대리인으로 해서 이동재 기자하고 만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채널A 기자가 이동재 기자가 그러니까 이 지씨한테 아니 그 이철 대표한테 가서 그 유시민 이사장 비리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만 제보하면 내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선처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플리바게닝이죠, 일종의. 그런 걸 시도했다 하는 게 MBC 보도의 요지입니다. 요지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동재 기자 말하고 이 지모 씨 말하고 다르고. 그리고 채널A에서는 또 이동재 기자가 그 와중에 일부 플리바게닝을 시도하는 듯한 언행이 있었던 것은 취재윤리와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었다 하고 또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윤리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뭐가 사실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대검 인권부에서 처음에 조사를 하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숙 감찰부장이 문자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 부분 감찰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결국 한동훈 검사장, 지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 있는데 거기를 감찰하겠다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지 말고 인권부에서 일단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권부에서 보고를 받았죠? 받고 나니까, 인권부에서 조사하는 거. 왜냐면 이게 조사할 곳이 지모 씨라는 사람 조사해야 되죠. MBC 조사해야 되죠. 채널A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감찰은 검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검 감찰은. 그리고 대검 인권부에서도 민간인 조사는 수사를 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가 정진웅 검사인데 여기에서 자 이런 거를 다 심도 있게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이런 의혹도 또 MBC가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는 그렇게 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남부지검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라. 이렇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사건도 함께 수사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지모 씨와 채널A 기자가 통화했다는 내용은 채널A가 부분적으로 공개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강욱 전 갑자기 또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요지라고 해서 공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사평론가로 뭐 유튜브를 한다는 유재일 씨인가 하는 사람이 공개한 요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공개한 그 버전은 검찰에 가 있는데 검찰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 전문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고, 그 다음에 유재일 씨가 공개한 거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로 뭐 56쪽 분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길고요.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이 공개한 거는 또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MBC 논설위원인 이보경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채널A의 이 56쪽이나 되는 이 녹취록을 다 읽었더니 최강욱 씨가 얘기한 이제 채널A 기자가 지모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유시민 비리 하나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더라. 어디에도 없더라. 지금 MBC 논설위원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또 페이스북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유재일 씨가 공개한 A4 용지 약 뭐 56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60쪽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모 씨라는 사람과 채널A 기자가 6차례 통화를 하고 3차례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만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검찰 수사에 이제 기자가 지모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검찰 수사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제 검사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 씨가 기자한테 오히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캐물었는데, 이동재 기자가 아니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지 씨가 먼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을 판 게 아닙니다. 이분은 한동훈 검사장이죠. 판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약속했다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 씨라는 사람은 이동재 기자한테 끊임없이 한동훈이 혹시 이 플리바게닝 이거를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그 대표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겠다. 유시민 비리를 하나 불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한동훈이가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동재 기자한테 물었고, 이동재 기자는 난 그 한동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텐데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하고 회피하는 그런 그 통화 내용이 계속 나온다. 이게 무려 56쪽 내지는 60쪽 정도 되는 거기에 계속 나온다. 이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떤 것이 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이 녹취록의 진위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이렇게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내 대화 녹취라는 것이 진짜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대화 녹취가 진짜 있다면, 우선 없다면 어찌 보면 이동재 기자가 좀 마치 있는 것처럼 지시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동재 기자가 이제 그건 뭐 취재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취재 윤리로 얘기하면 좀 오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오버한 거를 과연 협박으로 다룰 수 있느냐? 저는 다룰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오버한 수준이죠. 그리고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게 정말 그러면 당신 만약에 그거
이 우리 플리바게닝에 동의 안 하면 당신 가족이나 이철 그 대표 가족이나 이철 대표한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까지 정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불투명합니다.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뭐 지모 씨 주장이고, 이동재 기자는 거기까지는 안 했다는 게 주장이고,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하고 무슨 녹취가 있는데, 검찰 관계자 녹취가 있는데 이게 한동훈 검사장 맞느냐?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기자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느냐? 이것도 또 논란이 됩니다.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를 뭐 이렇게 대충 들어보고 지모 씨라는 사람이 그냥 먼저 지레짐작으로 그거 한동훈이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뒷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의 팩트 여부. 그 다음에 하려고 했다면 자 그것이 취재냐 아니면 무언가 협박을 하려고 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도 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를 하면서 흔히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 기자가 취재하려고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불법인가요? 누구 거를 누가 이렇게 비리가 있는가 하는 거를 그 관련 있는 사람한테 취재를 하려고 했다. 그거는 합법적입니다. 그거를 뒷조사라는 표현으로 하면 마치 불법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취재를 하려고 한 거는 법조 기자가 무슨 비리를 취재하려고 하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합법적이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비리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이거는 취재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고 하면서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 무슨 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협박을 했다든가 다른 뭔가를 가지고 가서 협박을 했다든가 하는 거는 오버하고 그게 지나치면 협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취재의 영역과 그 오버의 영역, 윤리 위반 이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것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검언 유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언 유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언 유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MBC가 오히려 정말 믿을 수 없는 제보자인 지씨 거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함으로써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기자와 짜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게 검언유착이다. 이게 지금 MBC 보도의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모 씨가 얘기한 제보를 MBC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함으로써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라는 게 만약에 수사 결과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검언유착이 아니고요. 결국은 MBC와 이 지모 씨, 더 가서는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사람 간의 어떤 유착. 그럼 그 유착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죽이기에 MBC가 동원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MBC와 뭐 어떤 다른 세력, 윤석열 죽이기를 하려는 거기에 유착 의혹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MBC나 또는 한동훈 검사장이나 어느 쪽 한 사람은 치명적 타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말이 어떻게 될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봅니다. 흐지부지 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광우병에 관한 MBC PD 수첩 그게 광우병을 이렇게 잘못 보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BC가 그러나 확인은 했다 무슨 하여튼 공익적 보도였다 그래서 책임을 좀 면제해주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결국 법정에 가서 제가 보건대 이거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기소를 할 가능성은 높은데 결국 가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검찰 단계에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지금 MBC는 글쎄요
이런 보도에 관해서 뭐 공익적 보도라고 아마 나중에 좀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딴에는 확인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뭐 확인에 좀 미흡했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매입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부인한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혐의 인정되죠. 근데 만약에 차명으로 진짜 매입한 게 이게 사실이다. MBC 보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뭐 금융실명정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거로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 채널의 이동대 기자와 뭐 녹취록이 있네 없네 뭐 무슨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네 어쩌고 하는 이 보도는 제가 보건대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보도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진전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